자유민주주의의 붕괴, 사이버 전쟁.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의 본질. 2025년 대한민국은 헌정사의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탄핵 문제가 아니다. 그 이면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복합적인 권력 구조와 외부 세력의 개입, 그리고 헌법기관의 중대한 오작동이 얽혀있다. 사법카르텔,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독점적 권력.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직접 뽑은 대통령보다 우위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과반 50% 이상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국가 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이다. 그러나 이번 탄핵 사태에서 드러난 것은 국민의 뜻을 바탕으로 세워진 정통성이 아닌 소수 집단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임기를 끊는 최종 심판자로 군림하고 있다는 현실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이 직접 선출하지 않는다. 그들은 국회와 대법원,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다. 문제는 이 구조가 장기적으로 특정 정치 이념이나 세력에 의해 점령되었을 경우 국도의 편향성과 폐쇄성을 띈 사법 카르텔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탄핵 결정은 그러한 사법 카르텔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킨다. 헌재가 단 한 명의 반대 의견 없이 전원일치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는 것은 다양한 관점과 법리, 검토보다는 이미 짜여진 정치적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였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선거의 진실을 외면한 탄핵.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바로 이 나라의 선거였다. 그는 단순히 반대 세력을 억누르려 한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정당성 자체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드러난 부정 의혹과 그 배후에 중국 공산당과 국내 특정 정치 세력,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간의 연결 가능성은 결코 가벼이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위협을 넘어 한국 정치에도 침투하며 태평양의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골적인 야망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갈등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이미 사이버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것을 뜻한다. 국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정보전, 심리전, 선거 개입은 이미 현실이다. 100년 전 매국노는 친일이었지만 지금 오늘날의 매국노는 친중이다. 친중 매국노들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외세와 결탁해 국가의 주권을 서서히 갉아먹고 있다. 계엄의 목적은 권력 유지가 아닌 국가 수호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검토를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언론과 야권은 이를 독재로 몰아붙였다. 그러나 진정으로 묻자. 대통령이 계엄령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고려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한 권력 연장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뜻으로 세워진 정통성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었다. 헌법을 지키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국가가 외부의 침투로부터 무너지고 내부의 법치가 사법 카르텔로 변질되며 여론이 조작되고 선거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침묵하고 무기력하게 나라가 붕괴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 속에 있다. 지금의 상황은 과거와는 다르다. 총칼 대신 알고리즘과 정보가 무기이며 방송과 플랫폼, 법과 판결이 전장이 된 시대다. 진실은 가려지고 거짓이 진리처럼 포장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자유는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민주주의라는 허울 속에 감춰진 위선을 직시하고 진짜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것인가, 북한과 중국 같은 자유가 없는 공산주의에 지배당할 것인가의 갈림길이다.